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도 또 이번엔 트럼프 지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측면 같아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후원금도 많이 내고 유세에 직접 나가서 막 엄청 제스처도 격렬하게 방방 뛰고 그랬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지난번 1기 트럼프 선거할 때랑은 달리 트럼프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맞아요. 지지 사설 계속 민주당 지지 사설 쓰다 이번에 안 썼죠. 네, 사주가 막아서 못 쓴 거죠. 확실히 조심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지난번 1기 정부를 겪어보고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를 겪어보면서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래도 계산이 빠른데 앞뒤를 봤을 때 야, 이번에 트럼프가 돼도 우리에게 꼭 손해만 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면이 요즘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머스크가 왜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것도 보조금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기차 보조금은 그렇죠. 트럼프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네. 테슬라인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테슬라 이런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주긴 했는데 지난번에 IRA 법안에서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붙였어요. 네. 너무 고가차에겐 줄 수 없다. 그래서 SUV나 픽업 트럭은 $80,000 이하.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그게 $55,000였나요? 그 정도까지만 딱 준다고 돼 있어갖고 이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 고급 차량으로 이제 Y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모델 Y. 모델 Y가 요거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머스크가 굉장히 격분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보다 막 그런 얘기도 요즘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또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강정수 박사님한테 얘기 나왔었죠. 네. 뭐 이게 이 스페이스X에서 뭐 쏘는데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뭐 이 테슬라에서도 FSD 자율주행 요 시스템 계속 만드는데 지금 교통당국에서 엄청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런 혁신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창 기술 AI가 빵빵 터지면서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아니 보조금 주는 거는 고맙지만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냐.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규제 없이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처사이다 라고 해서 야 이럴 때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우리 전향적으로 우리 규제 혁파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트럼프에 한번 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게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정책 방향을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실리콘밸리 주변에 굉장히 나이브한 무정부주의자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특히 암호화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부의 역할을 갖다 굉장히 좀 경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작은 정부를 갖다가 외치는 이런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각종 세금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 주겠다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는 사실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사실 이율배반적인데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커온데 정부가 끌어준 게 진짜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3분의 1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크레딧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크레딧을 떠넘겨갖고 팔아갖고 그걸로 또 수익을 얻는데 이 탄소 크레딧의 수익이 전체 수익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버는 돈이 정말 짭짤한데 그리고 또 스페이스X는 당연히 나사가 이걸 민영화하면서 그 사업들을 갖다가 쫙쫙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커올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수혜자가 이제 와서 또 이제 이런 정부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정부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이 정부에 대한 역할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참 정신세계가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게 아무래도 근데 뭐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긴 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 스타트업 씬이나 이런 데 분들 중에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 가운데는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왜 규제까지도 풀어야지 왜 그건 협파 안 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더 큰 걸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도와준 건 고맙지만 어쨌건 이제는 우리한테 관심을 끄쇼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사실 정경유착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사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다 도와줘서 큰 거잖아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해서 큰 건데 나중에는 이제 IMF 구제금융 지나고 해서는 기업들이 다 굉장히 시장주의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건 뭐 기업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또 여기서 머스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참여할 것 같은 지금 인상을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계속 이 트럼프가 얘기 나왔던 것이 이 머스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굉장히 반트럼프적이던 테크업계 분위기들도 막 순화시켜 주니까 계속 얘기 나와준 것이 이 트럼프가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 정부의 이 방만한 재정 지출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정부 효율위원회 만들고 내가 당선되면은 머스클리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미국 정부 예산이 지금 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 2조는 깎아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머스크가 이제 또 이세 참여하면서 한 얘기는 이게 위원회 정도는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아예 정식 부처로 디파트먼트로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공공연히.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네. 얘기한 건가요? 그래서 뭐 아예 뭐 2조 달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얹어서 하는 거 보면은 위원장 갖고 마음에 안 차고 이제는 아예 장관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 저는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네. 옛날 트위터 X를 일론 머스크가 샀잖아요. 근데 X에서 공화당 지지나 트럼프 지지 관련된 이 포스팅들이 알고리즘에 먼저 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이분은 또 트럼프 당선되면 본인이 장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다 풀어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심한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지금 명태균 씨 뭐 여론조사 조작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이거 여론조사 조작 정도가 아니라 여론 조작 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상 일반적인 기업가라면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텐데 뭐 아직도 당연히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뭐 판세가 정확히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세게 나서고 있는 거는 그만큼 머스크의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설령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내가 크게 해코지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머스크가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미래 첨단 산업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기차, 테슬라 빼면은 뭐 제대로 미국에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없고 근데 지금 이 전기차 산업이 중국이 치고 나온 입장에서 테슬라가 지금 위태로워지면은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진영의 자동차 업계가 다 중국에게 뺏길 그럴 위험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 우주 산업 당연히 이 관 주도는 안 되고 민간 주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스페이스X가 요즘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그래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 이런 것들도 머스크가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너 머스크에 대해서 너 공화당 지지했다고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령 민주당 정부가 되더라도 잘 구슬려서 좀 뉘우치고 앞으로 좀 잘해 좀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서 여전히 보조금 주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편을 잘못 들었을 때 리스크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이 날아가거나 막 공중분해되고 뭐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투명하고 침착한 정책을 펼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그러게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공화당 본진에 들어가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머스크에 대해서 그 전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머스크의 테슬라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라든가 전통 산업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이거 테슬라 왜 이렇게 보조금 많이 주고 편애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 가진 세력들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화당 내에서 만약에 1등 공신이 돼버리면은 그런 목소리도 잠재울 수가 있고 본인이 막 입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그 공격을 갖다가 방어해낼 수 있으니까 참 그 괴짜이고 너무 리스크를 진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바보 같지만은 않다. 진짜 영리한 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잘 계산된 수일 수 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고 혹시라도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입는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계산. 이것일 거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는 기껏해야 4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부작용이 나더라도 4년 정도 뭐 그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정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까지 두루 고려되지 않나. 설령 우리 머스크는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머스크 말고는 뭐 피터 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많은 테크 쪽에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부작용이 있어도 그거는 4년이다.